가성비 자격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정되는 자격증에 대한 정보나 범위가 너무 많고 넓다 보니까 어떤 자격증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자격증이 좀 가성비 자격증인지 전공별로도 좀 분류를 해서 활용법까지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많이 활용을 하는 이유 자체가 좀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 좀 기간을 단축해서 취득하고 싶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강의는 1년에 들을 수 있는 학점이나 과목 수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100과목 듣고 싶다고 해서 100과목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학점은 더 많이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학점으로 자격증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제한 학점 외에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그럼 취득한 만큼 추가적으로 학점이 인정이 되고, 학점이 인정이 되면 같은 기간 내에 더 많은 학점을 딸 수가 있으니까 기간 단축이 가능한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학력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부터는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고졸자, 전졸자, 대졸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격증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대학교를 졸업해야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이렇게 학력에 따라서 내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응시 조건이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시험을 봐서 딸 수 있는데 난이도도 쉽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되게 낮은 학점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내가 되게 힘들게 시험을 봐서 따야 된다 하는 자격증들은 인정학점이 높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정학점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세무사, 회계사 이런 자격증들 있잖아요. 이런 자격증들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지 딸 수 있는 자격증이잖아요. 이런 자격증들은 막 45학점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자체는 학력에 의해서 나눠진다. 그리고 국가 자격증만 인정이 되느냐, 민간 자격증은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에서 공인을 해준 민간 자격증들이 있어요. 이런 자격증들은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국가기술 자격증, 기술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정학점이 되게 높거든요. 막 옛날에 취득을 했고 기술사 자격증이고 이러면 하나에 막 45학점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학사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80학점이니까 이런 기술사 자격증 2개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 2개만 합쳐도 90학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2개만 등록해도 학위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위를 받으려면 교양학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교양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없기 때문에 전공 일반 학점 조건은 다 채웠더라도 교양학점 조건이 부족해서 학위가 나올 수 없다라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강의를 6과목 이상은 이수해서 학점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만으로 학위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학위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개수가 제한이 있거든요. 많이 취득하시는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2개까지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 2개를 쓰시거나 아니면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거 하나, 전공과 관련 없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학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3개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 3개나 아니면 전공으로 인정되는 거 2개에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를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전공 전문학사나 타전공 학사 과정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 하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점인정 대상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자격을 누르시면 내가 자격증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따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계산하는 메뉴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랑 취득했던 연도와 뭐 날짜 이렇게 입력해 가지고 넣으시면은 인정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에 대한 게 계산돼서 나와요. 2025년도 11월을 기준으로 가성비 자격증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매경 테스트 우수예요. 왜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정 학점은 18학점인데 난이도는 다른 자격증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낮은 편이에요. 단순 비교를 하자면 국가기술 자격증,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하기 어렵잖아요.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준비해서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해도 16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매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2학점 높은 18학점이고요. 난이도는
비전공자를 기준으로 해도 2달 정도를 평균으로 잡아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경영, 경제 관련돼 있는 시사 뉴스나 신문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내가 용어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일주일만 바짝 기출문제로 준비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대비 인정학점이 높아서 매경 테스트 우수 자격증이 가성비 자격증 첫 번째로 많이 꼽히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가성비 자격증은 텔레마케팅 관리사예요. 이것도 매경 테스트 우수나 한경 테스트처럼 18학점 인정이 되는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쉬워요. 마케팅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매경 테스트나 한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사실 1년에 한 10회 이상 있어요. 그래서 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텔레마케팅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3번밖에 없어요. 거기다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취득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회도 적고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스케줄에 맞춰서 취득을 하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자격증인데 SMAT 1급 자격증이에요. 경영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고요. 인정학점은 10학점이 인정이 되는데 인정학점이 적은 만큼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개 자격증보다 난이도는 훨씬 쉬운 편이고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1년에 많이 있어서 내 스케줄에 맞춰서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이에요. 제가 조금 말리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에요. 취득하기 쉽다, 시험도 상시 있다, 이런 얘기들만 보시고 이게 2급인지 1급인지를 잘 모르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2급 정도까지는 저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1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원래 관심이 있었다 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 추천은 안 드리는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매경이나 테셋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 텔레마케팅 관리사 그리고 SMAT 1급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조합을 하고요.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들 입장에서 좀 쉬운 자격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자격증 정도가 있어요. 그 외에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 이런 식으로 많이 조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으면 IT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 이런 거를 취득을 해서 학위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체육학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과목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온라인 과정만으로 학위를 취득하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취득을 하는 게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이랑 스포츠 경영관리사 두 개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진짜 내가 좀 기간을 더 많이 당겨서 빨리 취득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스포츠 경영관리사까지 취득을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생활체육 지도사 정도만 취득을 해주셔도 학위를 취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20학점 정도를 자격증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한 학기 정도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사실 무방하긴 하거든요. 경영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을 한다 그러면 총 140학점을 취득을 해야 되고 강의로만 쭉 들었을 때 기간은 3년 반이 걸려요. 근데 매경 테스트랑 텔레마케팅 관리사만 취득을 해도 사실 기간 자체는 2년 반 과정으로 1년 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기본적인 거는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공으로 인정이 안 되는 자격증들은 한 개까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내가 뭐 5개, 6개, 7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련 있는 전공 자격증이 아니라면 그 많은 자격증 중에서 하나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자격증마다 직무 번호라는 게 있어요. 직무 번호가 겹치면 두 개가 좀 관련 없는 자격증인 것처럼 보여도 중복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매경 테스트나 한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 직무 번호가 같거든요. 그래서 매경도 취득하고 한경 테스트도 취득을 하면 두 개를 동시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경 테스트나 한경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이니까 확인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좀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랑 워드 같은 경우인데요. 워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일반으로 인정이 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이랑 워드가 직무번호가 겹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좀 실수가 나오는 게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해서 전공 자격증으로 놓고 일반 학점으로 해가지고 워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점 인정 신청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인정이 안 돼버리고 그러면 부족한 학점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내가 취득하려는 자격증을 직무번호까지 확인을 해서 중복되는 건 없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